삼그리우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신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신금,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중시 보시고요. 다음에 월지가 어느 월령이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 됩니다. 오행으로 구분하면 금, 쇠라고도 하고요.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썰렁한 그러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같습니다. 똑같은 쇠, 금에 해당이 되고요.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숙살지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가을 같은 때 아침에 쓱 나가면 서리가 싹 내려 있으면서 반팔 입고 나가면 소름이 쫙 돋으면서 좀 되게 이렇게 겨울처럼 이렇게 뼈가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오싹한 기운 있죠. 살살한 느낌. 그게 바로 숙살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금이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상반되지만 서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는 것이고요.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이 있게 됩니다. 양이 없는 음이었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가 있을 수 없죠. 남녀가 공존해야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립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음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했습니다. 완악한 그런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날카로운 그러한 순수한 무쇠 같은 개념이죠. 그냥 무쇠하니까 여러분들 무쇠 솥을 생각하죠. 무쇠 솥은 원철을 가공해서 솥을 만든 거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을 말하는 거예요. 원철 땅에서 금방 캐낸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는 것이다. 강철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결혼 반지, 예물, 시계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도자기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은 뭐예요? 원철을 갖다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석, 반지, 기계, 도자기 등등을 만들죠. 다이아몬드 원석은 경금이다라고 하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을 해서 다이아 반지를 만들었다. 이거는 신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냥 냅두면 그냥 원석에 불과하죠. 가끔 그런 거 있죠. 자철석이라든가 그런 것들 원석 이렇게 반을 짜게 가지고 장식 용구로는 쓸 수 있지만 그냥 보는 정도죠. 그걸 우리가 반지로 끼고 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공을 해서 즉 단련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정화하고 편재인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특히나 정화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반지를 토치불이라든가 가스불 위에다 얹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금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개념이고 가끔 병화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이 병화를 쓰는 경우는 바로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후가 되어야지만 신금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금이 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처럼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지 조후까지 안 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조후를 위해서 화를 쓸 수는 있으나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쓸 수는 있지만은 정화가 신금 옆에 첩신되어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정화를 써야 된다,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정화 이렇게 원격이 되어 있거나 또는 지지로 5화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신금은 정화가 옆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죠. 병화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신금은 화를 쓸 때는 조후의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또는 여러 가지 예물시계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맑고 청징함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취용해서 도세주옥한다. 즉 신금에 묻어있는 먼지라든가 티끌을 깨끗하게 세진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상관 임수를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신금 일간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신약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알다시피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거나 비경급제로서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데, 유독 경금이라든가 또는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약하더라도 인성인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비경겁제가 없는 경우에는 토로서 토생금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왜 경금 신금이 토를 보게 되면 오금이 됩니다.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인데 오금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지 수백만 원짜리 반지가 녹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반지로서의 가치,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심한 경우에는 토다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금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고 월령의 개념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글자를 말합니다. 다른 8글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요것이 되는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이면서 왕쇠의 개념과 왕쇠죠. 왕쇠의 개념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다?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비중이 굉장히 크게 되죠. 저 원령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하는 키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또 절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절기는 경칩과 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면서부터 인월에서 묘월로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임묘진 월이라고 하는 것은 춘절이 되죠. 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고요. 봄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 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지금 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목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목이 왕하게 되면 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묘월의 절태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목화는 왕하고 토금 수는 세력을 잃게 되죠.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니까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월 같은 경우에 신금 일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보다 그 다음에 재성은 왕하다. 그리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 신금, 특히나 이 신금 같은 것이 약했을 때 도와줘야 되죠.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되죠. 묘월의 신금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바로 매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기토가 신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신금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 아무리 정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토다 매금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이 천간에 투출될 필요는 없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신금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신유, 금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금, 신금 같은 비견을 얻게 되면 일간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유금을 보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묘유충이 되니까. 그렇다고 또 연지에 유금이 있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묘유충이 되죠. 금이 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유금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신금이 이렇게 연지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신금 자체가 뿌리로 이렇게 얻을 수 있겠고, 물론 축토 같은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축토. 선생님 이거 매금되거나 오금되지 않습니까? 천간에 투출되지 않으면은 지지에 있는 축토 정도는 크게 뭐 신금을 심각하게 오금시키는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연후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조금은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임수로서 세진하게 되면 그야말로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겠죠.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흙에서 반지를 주셨어요. 진흙 묻은 반지죠. 이거 물로 깨끗하게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은 털어서 없어지는 거죠. 기토라든가 이런 것은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도 더럽히게 되고 임수도 탁하게 만들죠.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무토, 기토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이렇게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라도 지지에서 신금 또는 유금의 뿌리를 튼튼히 두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고 원령의 특성을 알고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죠. 음이 되는 것인데,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 내가, 즉 일간인 신금 내가 월지의 목을 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극아자가 아니라 아극자가 됩니다. 내가 극하는 건 아극자, 나를 극하는 건 극아자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 되고,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음이거나 양대양이 되게 되면 얘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음 편제 격이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이고 금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즉 재다신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반드시 방신 또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을목, 묘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연지에 다시 묘목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신약 제왕 제다 신약의 극치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 아닌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지 개수는 그나마 약한 신금의 기운을 더 빼서, 옛말에 이런 아주 좀 극단적인 예로 거시기에서 거시기 뽑아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약한 개수의 기력을 빼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수이니, 저 개수는 임수도 아닌 것이 참 미운 존재일 수밖에 없겠고요. 일지 미토를 봤습니다. 선생님 인성을 봤네요. 지지에 있는 인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미토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미토와 축토가 있는데, 축토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미토는 건토, 마른 땅이 되는 거죠.
토는 뭐죠? 생금 불능이 되는 것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얘는 건토가 되겠죠. 생금이 되지 않죠. 묘를 보게 되면 묘미 준삼합이 돼서 목국을 형성하게 되니 미토 또한 결국 목으로 화해버리게 된다. 신금일간 자체가 뭐다? 뿌리 둘 것이 하나도 없다. 불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 둘 곳은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다. 바로 이 구조가 몸은 내가 태어나서 몸은 어디다 둘 수는 있겠지만은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죠. 매우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재성이 있으니 뭐 약간 폼생폼사 있으는 있겠지만 외화 내빈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생시에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를 얻으면 그나마 좀 나은 것이고, 대운에서 또 일간 신금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나은 것인데, 생시에서도 일간을 돕지 못하고 대운에서도 일간을 돕지 못하면 그야말로 외화 내빈의 폼생폼사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월의 신금 신약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금이 무를 수도 있지만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금이 작다, 반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작은 개념인데 미토에 뿌리를 둔, 물론 묘미 합도하지만은 그래도 무토가 미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작은 금은 그냥 무토 투출하게 되면 매금 되는 거예요. 토다 매금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무토 투출하면 간목으로서 제해야 되는데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할 힘이 있다 없다? 어떤 분들도 일간식을 을목을 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간은 임금입니다. 임금. 이 무토가 나한테 해를 끼칠 때 이 신금은 이 부하인 을목을 데려다가 얘 좀 제거시켜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이 가서 제거시켜 주는데 적군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을목이 얘를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신금일간이 을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신금은 임금과 같은 것이고, 신하를 내가 마음대로 일간을 뺀 나머지 7글자를 내가 부려먹는 것이고, 대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신금일간이 을목을 극했다, 이거는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술시는 바로 매금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기축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습토니까 일간을 생각줄 수 있겠네요. 아니죠. 축미충 하게 되면 축중 개수가 매몰되겠죠.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습토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을목은 있잖아요. 무토는 좀 힘든데 얘 정도는 을목은 아주 그냥 껌딱지처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생각할 때 을목이 원령을 얻어서 얘는 극할 수가 충분히다. 자, 미토, 축토, 기토 3개, 묘목, 을목 3개, 무엇이 더 강할까요? 신금이 을목을 극한다고요? 아니랬죠. 이건 목이 이 토에 비해서 한 2배까지 아니죠. 6대4 정도, 7대3 정도 더 강합니다. 개수의 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모강절에 다시 인목을 받기 때문에 재성이 더 왕해져 있죠. 경금 가지고 목을 제한다.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목, 왕, 금, 결의 구조가 되죠. 목이 왕한데 경금이 이 왕목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얘기죠. 이 신묘시 마찬가지,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습토 하나를 얻었습니다. 뿌리 신금이 진에 통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생은 받을 수 있죠. 임수가 신금을 도세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신금 자체가 미토, 진토 2개 있다고 해서 일간이 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금운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 역시나 지지로 이거는 신금이 4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장생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수 아닌 개수 2개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 없겠고, 만약 이것이 화운 갔을 때는
수는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요. 또 화가 왕해지면 신금은 소용된다 그러죠. 녹아버린다. 그렇죠. 갑옷이 요것도 오미합화죠. 화운 가게 되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나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역시나 신금 자체가 일간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구적이냐 차라리 이렇게 병신시 하나 타는 것이 그래도 오늘 명식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신의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고 갈 수도 있겠고 화우 갔을 때도 신의 뿌리를 뜬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금이 녹는 것은 그래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무대운 기미대운 때는 이 무토기토가 개수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 그래도 오늘 명식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병신시나 임진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병진시가 더욱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4일 화이트 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